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중국어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점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지금은 중국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 둥 마는 둥 하다입니다. 는 둥 마는 둥 하다는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냅니다. 결국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동사 기본형에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써서 문장을 끝낼 수도 있고 고나 으며, 더니 등 다른 연결 어미와 붙어서 는 둥 마는 둥 하고 는 둥 마는 둥 하며 는 둥 마는 둥 하더니로 뒤의 문장과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걱정이 있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첫 번째 예문은 걱정이 있어서 밥을 먹는 듯도 하고 안 먹는 듯도 하면서 제대로 먹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예문의 상황도 걱정이 있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가운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 예문에서는 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문장 끝에 왔습니다. 걱정이 있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 예문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를 하지도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문과는 달리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 뒤에 순서를 나타내는 고가 연결되어 뒷문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와 이어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예문을 볼까요? 3번. 어젯밤에 자는 둥 마는 둥 했더니 피로가 안 풀려서 몸이 힘들다. 일에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몸이나 정신이 지치고 피곤한 것을 피로라고 합니다. 일이나 공부, 운동을 많이 하면 피로가 쌓이겠죠? 이렇게 하루 동안 이런저런 일로 쌓인 피로를 풀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젯밤에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상태로 제대로 자지 못했더니 피로가 안 풀려서 몸이 힘들다는 것을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어젯밤에 자는 둥 마는 둥 했더니 피로가 안 풀려서 몸이 힘들다. 계속해서 네 번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4번.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요즘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낸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모든 일이 의미 없게 느껴지겠죠?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고요. 그래서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지낸다 라는 의미로 이 예문을 썼습니다. 는 둥 마는 둥 하다 뒤에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열할 때 쓰는 문법, 음여가 붙어서 동사 지내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요즘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낸다. 여기까지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책 252쪽을 보세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왼쪽에는 원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되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이고 결과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다겠죠?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나타내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완성된 문장을 볼까요? 밑에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다 라고 썼네요. 자, 그럼 다른 부분도 연결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만드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단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단수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끊어지거나 물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단수가 되면 머리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머리를 제대로 감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상황을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해서 바꾸면 머리를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쓸까요?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단수가 돼서 머리를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원인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원인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다입니다. 결과에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까요? 외출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외출복을 고르고 입고 있을 때겠죠? 이때 급한 전화가 왔다면 바로 뛰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사용하면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뛰쳐나갔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났다입니다. 여기에서 딴 생각의 딴은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에 라는 의미로 다른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는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을까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났다면 이야기하는 친구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겠죠? 그 결과에는 친구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법 는 둥 마는 둥 하다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서 친구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인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을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던 차에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기 싫어져서 다시 놀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문법은 던 차이다입니다. 문법 던 차이다는 마침 어떠한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임을 나타냅니다. 이 문법은 동사와만 결합합니다. 또 동사의 기본형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으려고 하다와 결합하여 으려고 하던 차이다 또는 이를 줄임말로 으려던 차이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던 차이다 뒤에 에나 였는데가 결합되어 던 차에 또는 던 차였는데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졸려서 커피를 사러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내 커피까지 사서 들고 오는 경우 졸려서 커피를 사러 가던 차였는데 친구가 내 커피까지 사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때 어머니가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엄마, 안 그래도 공부하려던 차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안 그래도 나 그렇지 않아도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때였음을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문법 던 차이다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르바이트를 찾던 차에 마침 영수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영수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던 차에의 형태로 쓰여서 앞에는 내가 하고 있던 일이 오고 뒤에는 그때 마침 우연히 일어난 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차에 마침 영수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라고 썼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2번.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이 문장에서는 문법 던 차의 앞에 으려고 하다가 함께 사용되었네요. 원래는 으려고 하던 차에지만 보통 줄여서 으려던 차에로 말합니다. 이 문장은 잠이 막 들기 시작하려고 한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잠이 막 들려던 차에 전화가 왔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3번. 너를 만나러 가려던 차였는데 마침 잘 왔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너를 만나러 가려던 차였는데 마침 잘 왔구나 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옷장에 걸려있는 언니의 옷이 눈에 띄어 허락 없이 입어버렸다. 여기에서 눈에 띄다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걸려있는 언니의 옷이 뚜렷하게 내 눈에 보여서
언니의 허락도 없이 입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문법 던 차이다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책 253쪽 문제를 볼까요?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대화를 먼저 볼까요? 가. 미선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나. 민수구나.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전화하려던 차였는데 잘 만났다. 민수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네요. 민수가 먼저 미선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미선 씨는 민수구나.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전화하려던 차였는데 잘 만났다 라고 하네요. 미선의 말에 문법 던 차이다가 있죠. 미선은 민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민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하려던 차였는데 마침 너를 만났어. 정말 잘 됐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가의 말을 보고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나의 말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 레이 씨,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는데 같이 안 갈래요? 가는 레이 씨에게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나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레이 씨도 봄이 되어서 봄옷을 한 벌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가가 백화점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이 씨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같이 볼까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봄옷을 한 벌 사려던 차였는데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를 볼까요? 가. 웨이 씨,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가는 웨이 씨에게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라고 해서 이 제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뒤에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웨이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때 마침 웨이 씨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 그래도 일자리를 찾던 차였어요 라고 대화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가. 선생님, 마리아 씨가 갑자기 고향에 일이 생겨서 어제 러시아에 돌아갔어요. 선생님께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인 것 같네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러시아에 돌아간 마리아 씨의 일을 친구가 선생님께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가 학교에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마리아 씨의 친구가 마리아 씨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마리아 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랬군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던 차이다는 동사화만 쓸 수 있다고 했죠? 형용사인 궁금하다와 던 차이다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를 동사인 궁금해하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화를 볼까요? 미선 씨, 저 빨간색 가방 어때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라던데요. 두 사람이 가방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가방을 보면서 무슨 색 가방을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가가 빨간색 가방이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무슨 색을 살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를 보시면 마지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두 표현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써 있네요. 이 문제는 앞에 배운 는둥 마는둥 하다 문법과 던 차이다 문법이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실까요? 저희 옆집 사람은 음악가라서 거의 날마다 밤늦게까지 악기 연주를 하는 통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는 통에는 동사에 붙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된 상황이나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대체로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이나 상태 속에서 뒷문장의 상황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옆집 사람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악기 연주를 하기 때문에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그 사람을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얘기는 밤에는 악기 연주를 하지 말거나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이 문장에서는 거의 날마다 밤늦게까지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을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흥분해서 항의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가버리던데요. 여기에서 항의하다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반대의 생각을 주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화가 난 나는 흥분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서둘러 가버렸다라는 의미로 문법 는둥 마는둥 하고를 사용했네요. 내 참. 여기에서 내 참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옆집 음악가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무척 화가 나고 황당했겠죠? 그래서 내 참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도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선생님도 위에 두 표현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때 잘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점심때가 되지 않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뭘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동료가 도너츠를 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책 252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 배운 두 문법들과 표현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씨의 언니가 미선 씨의 전화 응답기에 남긴 메시지 내용입니다. 한 문장씩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미선아, 통화가 안 돼서 우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게.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이 어머니 회갑이시잖아.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돈을 모아 두 분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여기에서 효도 여행은 자식들이 여행 경비를 모아 부모님께 해드리는 여행을 말합니다. 언니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큰오빠는 전화했을 때 바빠서인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찬성 쪽이었어. 여기서 흔쾌히는 기쁘고 유쾌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또 큰오빠는 전화했을 때 바빠서인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은 큰오빠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오빠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는 않았지만 찬성하는 쪽으로 대답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를 알아보던 차에 마침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좋은 관광 상품도 찾았단다. 이 문장은 부모님의 효도 여행을 위해 좋은 관광 상품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원하는 관광 상품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호주 여행 5박 6일 일정인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모두가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아.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연락해줘. 미선 씨의 형제는 모두 4명인 것 같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이렇게 의견을 맞춰서 하니까 번거로운 면도 있지만 경비를 모으기도 쉽고 좀 더 좋은 관광 상품을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회갑 때 무엇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